됐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저랑 오투 170페이지에 있는 산화환원 얘기 좀 잠깐 했었죠. 산화환원 얘기 좀 했었고요. 자, 산소를 주고받는 과정으로 이야기한다. 자, 그럼 어떤 물질이 반응 후에 산소를 얻었다. 그럼 그 물질은 산화되었다라는 표현을 쓴다. 자, 그런데 어떤 물질이 반응 전에 있던 산소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얘는 환원되었습니다라고요. 그럼 산화가 있었으면 당연히 뭐도 있어야 된다. 환원도 있어야 된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산화 환원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걸 산화 환원의 동시성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산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결국은 모두 주고받더라. 전자라는 것도 주고받더라. 근데 전자를 주고받는 과정은 좀 반대죠. 전자를 주는 게 산화죠. 거꾸로 되어 있때는 전자를 반응 전에서 반응 후로 갈 때 누군가에게 내어준다. 그럼 산화되었다. 거꾸로 반응 전에서 반응 후로 넘어갈 때 전자를 얻었다. 그럼 이거는 환원되었다라는 표현을 쓴다. 당연히 전자를 준 놈이 있으면 전자를 받아간 놈이 있으니까는 이때도 역시 산화환원의 동시성이다라는 얘기를 한다라고요. 별거 없었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것 중에서 우리가 항상 어떤 수용액이 존재를 할 거예요. 자, 어떤 비커에 내가 어떤 수용액을 집어넣어 놨는데 여러분들 170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질산 은수용액이다. 그럼 질산은은 AG NO3라고 하는데 요거를 화학식으로 우리는 질산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선생님 그럼 이거 외워야 둬야 합니까?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이거 정도는 그냥 외운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이거 어떻게 외울까요? 자꾸 써보고 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꾸 눈에 들어와요. 자, 그럼 얘를 물속에 녹여놓으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Ag 플러스 일가예요. 그 다음에 NO3 마이너스가 들어있다. 자, 그럼 여기서 산화환원 과정에서는 저 마이너스는 별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누굴 올려놨죠? 거기 나온 것처럼 예제에서는 구리죠, 구리. 자, 여기 Cu 구리를 집어넣었다. 자, 구리판을 집어넣었더니 참고로 은보다는 Ag보다는 누가 구리가 양이온이 되려는 정도가 훨씬 더 심하다. 그런데 이 수용액에는 누가 은이 겁대가리 상실하고 은이 양이온으로 되어 있다. 그랬더니 구리가 자기가 더 세니까 구리가 전자를 은한테 주고 구리가 뭐가 될 거다? 양이온이 될 거다. 근데 하필이면 구리는 몇 가 양이온이다? 2가 양이온이다. 전자를 2개 내어놔요. 이때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구리가 하나가 녹아서 Cu2 플러스가 되면 전자를 몇 개? 하나, 2개 내어놓죠, 전자를. 자, 그런데 저 은은 전자를 몇 개밖에 못 받아가요? 1개밖에 못 받아가요. 그러면 은이 몇 개? 하나가 전자를 받아서 여기서 달라붙고 은이 달라붙고 또 다른 은 양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여기에 달라붙겠죠. 자, 이렇게 은이 전자를 얻어서 이온이 원자 상태로 되면은 은은 석출되었다라는 표현을 쓸 거다. 자, 그러면 이 수용액은 은 양이온이 몇 개 사라지고 이런 게 2개 사라지고 대신 구리 양이온이 몇 개 생기고 1개 생기죠. 그럼 2개 사라지고 1개 더 생기니까 양이온의 개수는 점점점 줄어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놈의 구리가 원자 상태일 때는 붉은색인데 이온이 되면서 물속에 녹으면 무슨 색을 띨 거다? 푸른색을 띨 거다. 그래서 수용액은 점점 푸른색이 진해진다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뭐 그게 다예요. 별거 없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랑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실험이 나오면 기존에 양이온이 누가 있었고 여기에 누가 원자 상태로 들어가느냐 꼭 보시고 반응을 했다 그러면은 원자 상태로 들어온 애가 양이온이 되는 반응성이 훨씬 더 어떻다? 크다. 거꾸로 돼 있으면 반응 안 하겠죠, 당연히. 얘는요, 거꾸로 만약에 구리가 이미 물에 녹아 있어요. 구리 양이온이 녹아서 이온 상태로 돼 있는 여기에 만약에 은 막대를 집어넣는다. 고체 상태로 그럼 반응이 있다 없다? 없다. 이미 구리가 반응성이 높은 애가 이온이 됐는데 굳이 뭐하러 반응을 하겠어요. 그렇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O2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봤을 거고요. 혹시 O2에서 질문사항 있었어요? 아, 이거는 좀 어렵더라. 내지는 쉬운 건데 괜찮아요. 너무 쉬워서 물어보면 창피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저는 살면서 적절할 때 저도 그랬거든요. 이런 거 물어보면 창피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모르면 옆에 애도 몰라요. 그렇죠? 대부분 잘 몰라요. 그냥 아는 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자, 그래서 혹시 오투 책에서 질문 있는 사람 괜찮으니까 아 이거 잘 모르겠다. 혹시 지금 생각이 안 나거나 혹시 아니면 지금 숙제를 다 못해서 질문을 못한다. 그럼 나중에라도 질문을 해주세요.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투는 그럭저럭 풀만 했을 거예요. 괜찮았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아마 프린트 이렇게 따로 하나 드린 거 있었을 거예요. 요게 책이 출처가 기출픽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말이 좋아 기출픽이지 이게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들 모의고사를 약간 변형해 놓은 형태거든요.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맞춰가지고. 그래서 까다로워요. 생각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자, 그래서 혹시 여기서 질문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 조금 까다롭다 싶은 것만 같이 좀 몇 개만 같이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요거 따로 제가 드린 거예요. 요거 혹시 없으신 분 있나요? 숙제 따로 드린 거. 우리 오투책 말고 프린트 따로 드린 거 있어요? 자, 그럼 거기 보시면은 뭐 한 페이지에 눈에 보이는 거 한두 개 정도만 같이 풀어보죠. 지금 여러분들 212페이지에 보시면은 84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841번. 자, 841번 같이 풀어보죠. 자, 841에서 보면은 그림과 같이 산화구리라고 되어 있고 가로 열고 2라고 써 있는데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산화구리, 산화제이구리라는 건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거기 보시면은 CuO와 탄소가루가 혼합되어 있대요. 자, 여기 실린더가 있는데 이 안에 CuO라고 해서 구리하고 산소가 결합된 물질하고 탄소만 이렇게 같이 넣어준대요. 그래서 얘를 뭐 할 거래요? 가열할 거래요. 가열했더니 자 여기 꼭을 막아서 여기에 뭐가 있죠? 석회수를 연결해 놨죠. 자, 석회수가 어떻게 되냐? 자, 그럼 넣고 가열을 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반응을 이미 알고 있죠. 많이들 예시로 나왔던 거니까. 가열을 하면 어떻게 되죠? CuO하고 C가 반응을 해서 개수 뺄게요. Cu는 산소를 버리고요. 그래서 누가? 탄소가 산소를 얻어서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요 반응이에요. 개수는 나중에 여러분들 맞춰보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했으니까 여기 있는 석회수는 어떻게 된다? 뿌옇게 흐려진다. 앙금 반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험관 속에는 어떻게 되니? 자, 산화구리, 구리가 산소랑 결합을 하면 무슨 색을 띈다? 검은색을 띠죠. 자, 그런데 산소를 잃어버려서 누가 됐죠? 구리 원자 상태가 됐죠. 자, 그럼 구리 원자는 무슨 색을 띈다? 붉은색을 띠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예시 중에 하나예요. 그럼 기억. 시험관 속에는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났니? 네, 그쵸. 산소를 주고받는 과정이 일어났으니까 산화환원 과정이 있었어요. 자, 니은 이산화탄소가 생성되었니? 네,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그럼 나중에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걸로 확인하면 될 거고요. 자, 디귿. 시험 반응 후 시험관에는 붉은색 고체가 남아있다. 네, 뭐죠? 산화구리가 구리가 되면서 붉은색이 됐더라. 뭐 아주 간단한 내용이면서도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뭐 나머지는 된 것 같고요. 됐고 여러분들 214페이지 가볼까요? 이번에는 중간에 혹시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그냥 질문하세요. 괜찮으니까. 자, 214페이지. 214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852번. 자, 852번. 거기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거기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852번. 자, 문제 852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린 가는 마그네슘. 거기 보시면 Mg 마그네슘이에요. 거기 마그네슘 리본을 이라고 되는데 리본이 뭐냐면요. 그 뭐라 하지? 리본줄이라 그러나? 얇게 약간 평평하게 갖고 얇게 줄 만들어 놓은 거. 우리 왜 그 뭐지? 그 풍선 같은 데 이렇게 매달아 갖고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만드는 그 줄? 약간? 저도 잘은 몰라요. 안 해봐 가지고. 풍선 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자, 그 리본이에요. 그리고 마그네슘 조각을 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 중에서 연소시키는 모습을 자, 그럼 연소시키는 건 뭐예요? 마그네슘에다가 그냥 산소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MgO가 돼요. 얘는 결합시키면 MgO라는 산화 마그네슘이 생겨요. 자, 그림 나는 마그네슘 가루를 드라이아이스통, 그 다음에 드라이아이스가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얼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통에 넣고 불을 붙여 반응시키는 모습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얘는 뭐냐면요. 드라이아이스 통이 있어요. 이 CO2로 되어 있어요. 참고로 CO2인데 이 속에다가요. 어떻게 할 거냐면 마그네슘을요. 여기다 가루를 집어넣고요. 불 붙일 거예요. 이렇게 산소랑 결합시킬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지금 불이 붙었죠. 그 상태에서 이 CO2 드라이아이스를 뚜껑을 딱 덮어버릴 거예요. 얘를 여기 속에다 집어넣고. 그럼 처음에는 밖에서 산소가 있었으니까 불이 붙었겠죠. 그러다가 마그네슘 덩어리들이 불이 붙었으니까 계속 연소를 하고 싶은데 뭐가 없죠 이제? 산소를 어디서 끌어올 데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CO2가 가지고 있던 산소를 뺏어가요. 그럼 마그네슘 조각은 계속 산소를 공급받네요. 누구한테 뺏어가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산화탄소한테서 뺏어가서. 그럼 이산화탄소는 산소를 잃어버렸으니까 탄소가루만 남아있겠네요. 여기에. 자, 그 다음에 그럼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고 나번 그림에서 보면은 맨 오른쪽에 보면 흰색 가루하고 검은색 가루가 있어요 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들 이산화탄소가요. 드라이아이스가요. 산소를 뺏겨서 뭐만 남죠? 얘가 탄소만 남죠. 탄소 덩어리만 남아있으면 얘는 검은색이에요. 그럼 여기서 검은색이 뭐예요? 이산화탄소가 산소를 잃어버려서 탄소가루가 된 검은색 가루가 남을 거고요. 흰색 가루는 뭐냐면요. 마그네슘이 산소랑 결합해서 마그네슘, 산화 마그네슘이 되면 얘는 흰색 가루가 만들어져요. 알고 있으면 편한 거, 모르고 있어도 유추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기억. 가에서 생성된 물질은 나에서도 생성됩니까? 네, 맞죠. 가에서는 마그네슘이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졌을 거고 나에서도 마그네슘이 누구한테서? 이산화탄소한테서 산소 뺏어가서 산화됐으니까 산화 마그네슘은 만들어질 거예요. 맞아요. 자, 니은 가와 나는 모두 산화환원 반응입니까? 네, 맞죠. 연소 반응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산화 환원 반응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디귿은요. 녹화되고 있죠? 디귿은요. 나에서 전자는 마그네슘에서 이산화탄소로 이동한다라고 돼 있는데 마그네슘에서 이산화탄소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마그네슘은 전자를 버린 꼴이 되는 거네요. 그럼 여기서 마그네슘은 산소를 얻어서 산화된 게 맞죠?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마그네슘이 전자를 잃어버려서 산화됐어요 라고 얘기해도 맞아요. 됐을까요? 전자를 얻어서 산화된 거니까, 산소를 얻어서 산화된 거니까 전자를 잃어서 산화됐어요 라는 표현도 똑같은 표현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어렵나요? 괜찮아요? 자, 넘어가 볼까요? 안 되면 계속 얘기해 주세요. 괜찮으니까. 이게 화학이 처음이 좀 어려워요. 안 하다가 하려면은. 왜냐하면 좀 이렇게 용어라든가 이런 게 좀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근데 하다 보면은 물리가 편할까, 화학이 편할까 그러면 화학이 좀 더 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리보다는. 처음 할 때는 물리가 좀 재밌는 것 같은데 한참 하다 보면 좀 어렵죠. 물리가 좀 아무래도. 그래서 화학이 좀 더 쉽다고는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뭐 해볼까요? 넘어가 봐서 계산 나오는 거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216페이지에 858번이 있어요. 858번.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했던 거 위주로 할게요. 자, 넘어가 보시면은 858번. 자, 858번. 자, 그림은 푸른색의 황산구리 수용액. 아, 수용액이 누구예요? 황산구리 수용액이에요. 그러면 비커에 구리가 이미 물속에 녹아서 CU2+가 되어 있고요. 황산구리라고 했으니까는 SO4 2-라는 음이온이 들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자, 힘들어요? 자, 이 상태로 있었을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수용액이 준비되어 있대요.
자, 여기에 마그네슘 판을 넣었을 때 마그네슘 Mg. 자, 마그네슘 Mg라고 씁니다. 마그네슘은 판을 넣었을 때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반응을 했네요. 일단은 이렇게 되면 다시 구리하고요. 마그네슘 중에는 누가 반응성이 더 높아야 돼요? 양이온이 되는 반응성이 마그네슘이 더 커야 돼요. 항상 이온으로 있는 애보다 원자 상태인 애가 반응성이 높아야 반응을 해요. 이 상태에서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 전자는 마그네슘에서 구리 이온으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되죠? 물에 녹으면 Mg가 물에 녹아서 Mg2+가 되고 그 상태에서 마그네슘은 전자를 몇 개? 하나, 두 개 내어놓고 그럼 마그네슘 원자 상태에서 마그네슘 이온 상태가 되면서 전자 몇 개 내어놓는다? 두 개 전자 내어놓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구리는요. 이 전자 두 개를 얻어서 이가니까는 구리 원자 하나가 표면에 달라붙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구리 2+짜리는 전자 몇 개를 얻어서 전자 두 개를 얻어서 누가 된다? 구리 원자 상태가 돼서 어디 표면에 달라붙는다? 마그네슘 판 표면에 달라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판의 표면에 달라붙은 구리가 어떻게 되었다? 석출되었다. 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전자는 마그네슘에서 어디로? 구리로 이동했다. 맞죠? 이렇게 되면은 자, 니은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수용액의 푸른색은 이 푸른색은 왜 생기는 거냐면 구리가 이온으로 물속에 녹아있을 때 푸른색을 띠는 건데 얘가 어떻게 돼요? 점점 석출돼서 마그네슘 표면에 달라붙었으니 붉은색이 달라붙었을 거고 그 다음에 구리 이온이 줄어들었으니까는 푸른색은 점점 옅어졌겠죠. 자, 그 다음에 맞고요. 그 다음 디귿 수용액 속에 있는 전체 음이온의 수는 전체 음이온 자, 전자는요. 누가? 구리하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사이에 서로 전자를 주고받는 거죠. 이때 거기 나온 것처럼 수용액 속에 있는 음이온 누구죠? 황산이죠. 황산이온은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수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전후가 같다가 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쭉 넘어가서 이제 계산하는 거 하나만 좀 해보죠. 여러분들 쭉 넘어가 보시면은요. 218페이지에 가시면은요. 868번 있어요. 이제 계산 좀 한번 봅시다. 868번.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는 거 곧잘들 나오니까 좀 해놓으세요. 868번. 자, 868번. 자, 볼게요. 자, 그림은 금속 A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그러면 우리 그림부터 그려봅시다. 어떤 비커가 있고요. 여기에 누가 들어있냐면은 지금 A이온이 들어있대요. A가 이온 상태로 들어있는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A가 1가 양이온, 금속이니까 당연히 양이온이겠죠. 1가 양이온일지 2가 양이온일지 3가 양이온일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4가 양이온은 없어요? 자, 양이온 중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 중에는요. 무조건 1, 2, 3값밖에 없어요. 즉 A라는 애가 플러스거나 혹은 2+거나 혹은 3+만 있지 4+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배우는 선에서는 1, 2, 3 중에 하나예요. 숫자는. 정 안 되면 셋 중에 하나 때려 넣으면 돼요. 운에 한번 맡겨보죠. 맞을지 틀릴지는. 자, 그러면 모르겠으니까 그냥 A+라고 할게요. 몇 가지 모르겠어요. 저 A에 가능한 숫자는 1, 2, 3, 셋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여기다 뭘 넣어주냐면 금속 B를 넣어줄 거래요. 여기다가 금속 B를 넣어줄 거래요. 이 상태로. 그럼 얘네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죠. A는 반응을 하면은 A는 전자를 얻겠죠. B는 전자를 잃어버릴 거예요. 자, 그럼 B는 속에서 녹아서 B+가 된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A는 전자를 얻어서 A+는 전자를 얻어서 A가 될 것이고요. B는 전자를 버려서 B+가 되겠죠. 괜찮을까요?
자, 그런데 거기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프를 좀 보실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프 이쪽에다 그릴게요. 여러분들 그래프 보시면은 X축, Y축 꼭 이름 좀 확인하시고요. X축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반응한 B 원자수. 그 다음에 X축에는 뭐라 하냐면 전체 양이온수예요. 전체 양이온수예요. 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포인트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X값이 0일 때 여기. X값이 0이라는 소리는 무슨 뜻이에요? B를 넣어주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B를 전혀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았을 때 여기가 몇이 찍히냐면 여기에 8n이 찍혀요. 그 소리는 무슨 뜻이에요? A가 애당초에 얘가 8n개 이 안에 들어있었다예요. 이 안에 8n개가 들어있었다가 돼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자, 그 상태에서 B를 몇 n개? 2n개 넣어줬대요. 그래서 B를 2n개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전체 양이온수가 6n개가 돼버렸어요. 여기에요. 여기하고.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죠, 지금. 자, 그럼 한번 따져볼게요. 처음에 A 플러스가 8n개 있었는데 B를 넣어줘서 B가 얘가 녹았겠죠, 2n개가. 그럼 B가 B 플러스인데 이게 2n개가 생겼을 거예요. G를 녹여봤자 2개 녹였으니까 2n개 녹였으니까 2n개 양이온이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났더니 여기에 전체 양이온 수가 6n개가 됐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2n개 있을 거고, 그럼 여기가 합이 6n개가 되려면 여기가 몇 n개가 돼요? 여기는 2n개 그대로 왔을 거고, 여기가 몇 n개? 6n개가 4n개가 돼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몇 n개가 감소했어요? 4n개가 감소했고 얘는 2n개가 증가한 거죠. B는 원래 0이었다가 2n개가 늘어난 거니까 지금. 어라? 그런데 A가 4n개가 더 석출되면서 받은 전자의 개수하고 B가 2n개가 이온이 되면서 내어준 전자의 개수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딱 개수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준 만큼 받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A는 A가인데 그게 4n이니까 4A만큼의 전자를 얻었다는 소리죠. 이렇게 되면은 B는 B가 B가인데 그게 2개 2B만큼 전자를 내어놨다는 소리가 돼요. 이렇게 되면은 괜찮죠? 자, 그러면은 1대 2죠. 자, 그럼 이온가는 1, 2, 3 중에 하나니까는 A가 가질 수 있는 게 만약에 얘가 1가라면 B는 몇 가? B가 2가가 돼야 되겠죠. 아, 그래서 A는 몇 가? 1가 양이온이고 B가 몇 가? 2가 양이온이 되면은 개수가 딱 맞아 떨어지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B가 2가니까는 2개 만들어지면서 전자 4개 내어놨죠. 그럼 전자 4개를 A가 1가니까 하나씩 받아가서 4n개가 석출됐다. 그리고 4n개가 남았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개수 싸움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할 거는 여기서 전체 양이온 수니까 이게 6n개니까 이게 기존에 B가 들어가서 이온이 된 개수랑 그 다음에 누구? A가 없어지고 남아있는 이온의 개수랑 합쳤을 때 6n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것만 실수 안 하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자, 그럼 볼게요. 기억. 가에서 수용액 속 A 이온수는 가에서 여기죠. 그러면은 A가 아까 플러스였고 B는 2 플러스였죠. 이게 얘가 2n개, 얘가 4n개 남아있어야 합이 6n개가 되겠죠. 자, 그럼 기억 가에서 수용액 속 A 이온은 4n개다. 맞네요. 이렇게 되면은. 자, 니은 가에서 석출된 금속은 A 이온이 산화되어 생성되었다. 석출된 건 누구죠? A가 석출된 건데 A가 전자를 얻은 거죠. 준 게 아니라 전자를 얻었으니까 이거는 환원되었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산화되어서가 아니라 환원되어서니까 틀렸고요. 자, 디귿. 이온 한 개의 전하량은 자, A는 몇 가? 1가. B는 몇 가? 2가 양이오니까 전하량이 누가 더 큰 거예요? B가 더 크네요. 그래서 전하량은 B 이온이 A 이온보다 크다가 돼야 되겠죠. 괜찮을까요?
이렇게 개수 싸움, 개수 물어보는 문제들이 종종 있는데 좀 까다로워요, 여러분들. 이거 연습 좀 하셔야 돼요, 개수는. 그럼 개수 나온 김에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만 딱 더 해보자. 무슨 화학 시간이 아니라 수학 시간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실제로 화학을 나중에 고2 때 해보시면은요, 뭐가 어렵냐면 계산이 제일 어려워요. 계산하는 게. 나머지 뭐 화학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하는 뭐 분자 구조가 어떠니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생각보다 계산이 많이 어려우니까 화학도 계산하고 좀 친해지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219페이지에 보시면은 869번 하나 더 있어요. 계산하는 문제가. 869번 한번 가볼까요? 이거 지워도 돼요, 이제? 지워도 되겠죠? 자, 869번. 아, 맞다. 다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인가요? 그렇죠. 다다음 주 토요일이 크리스마스더라고요. 그 다음 주 토요일은 1월 1일이더라고요, 보니까. 와, 이게 사람 미치겠어요, 그렇죠?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렇죠? 한번 여론조사 한번 해봅시다. 자, 크리스마스 날, 아, 나는 꼭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서 어디 꼭 놀러 가야 된다. 거수 없네요, 그렇죠? 안타깝네요. 그쵸, 크리스마스 날 그렇잖아. 쉬었는데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어서 집에서 그냥 있으면 그것도 참 비참하지 않아요? 누가 물어보면 나는 공부해야 돼, 그래서 못 놀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아니면 1월 1일? 1월 1일은 어디 보자, 핑계거리가 뭐가 있을까? 1월 1일은 뭐하고 놀아야 되나? 가족과 함께? 과연 가족이 좋아할까요? 여러분들이 거기 있으면? 우리 딸 우리 아들이 공부해야지 더 뿌듯해하시지 않을까요? 저도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날은 그치. 나도 수업하자니 지금 그렇긴 해, 그치? 근데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는 해야죠, 그쵸? 자, 그 다음에 1월 1일 날은 그쵸. 1월 1일 새해인데, 그치? 그럼 또 설날에는 또 핑계가 없잖아. 또 쉬었으니까 또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설날에도 지금 일하게 생겼어요. 지금 안 됐죠. 추석은 짤없이 원래 일하는데 수능이 가까워서 올 설은 짤없이 일하게 생겼어요. 지금 안 됐어요. 자, 869번. 자, 869번 조금 까다롭다면 까다로워요. 얘도 주고받은 전자의 개수가 같다가 기본 메인이에요. 자, 그림은 금속 X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자, 수용액이 있는데 X이온이 들어있대요. 자, 그런데 문제는 X이온이 몇 가 양이온인지를 안 알려줬죠, 지금.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데 X이온이 들어있대요. 자, X이온이 몇 가지가 안 가르쳐줄까? 얘가 X 플러스라고 생각합시다. 참고로 저 이온가는 1, 2, 3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저렇게 되면은. 자, 이 상태인데 몇 개 있어요? 그림에서 보니까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얘가 6개 들어있어요. 지금 그림상에서 보니까는. 자, 그 상태에서 금속 Y하고 금속 Z를 순서대로 집어넣었대요. 자, 순서대로 넣었을 때 수용액 속에 존재하는 금속 양이온만을 모형으로 나타낸 거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얘가 동그라미로 나타났는데 여기다 뭘 집어넣냐면 금속 Y를 집어넣었대요. 그랬더니 얘가 지금 세모가 몇 개? 하나, 둘, 세 개로 바뀌었어요. 일단 반응이 일어났네요. 일단 반응이 일어났다는 소리는 X보다 Y가 반응성이 더 어떻다? 크다라는 것밖에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졸지에 X 6개가 사라졌네요. 그러면 이 X는 이온가 X, 6의 X에다가 곱하기 6을 한 거는, 자, 얘 Y가 녹아서 Y 플러스가 됐다고 쳐보죠. Y도 이온가를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몇 개가 만들어졌죠? 하나, 둘, 세 개. 그러면 Y 이온가 곱하기 3한 거랑 어떻게? 같아야겠죠. 내어준 전자의 개수랑 받아간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그럼 약분해보고 1, 2로 약분해보면 Y가 1이면 X는 얼마? X는 2가 돼야 되겠네요. 그럼 Y가 1 가면 X는 2가짜리네요. 이렇게 되면은 잠깐만, 나 뭐 잘못 계산한 것 같다. 거꾸로 계산했다. 바보다, 바보.
x가 1이죠. 바보네요, 바보. x가 1이고 y가 2가 돼야 되겠죠. 반대로 썼네. 됐죠?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x가 1가예요. 여기가 1가예요. 그러면은 6개니까 전자 6개 받은 거죠. 자, 그 다음에 y가 2가예요. 3개 만들어졌어요. 2, 3은 6이니까 전자 6개 내어놨어요. 받은 개수, 내어준 개수가 똑같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뭘 집어넣느냐? 뭐래요? Z인가요? Z를 집어넣었대요. 여기다가 Z를 집어넣는데 이번에는 모형이 네모 몇 개? 네모 2개예요. 그럼 Z는 Z 플러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죠. 전자 여기다가 여기 Y에다가 2 집어넣어서 2 곱하기 3이에요. 즉 6개의 전자가 여기서 나와야 얻어가야 되는데 얘는 Z가 몇 개? 곱하기 2, 2개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 6이 되려면 Z가 얼마? 3이 돼야 되겠네요. 아, Z는 그러면은 Z는 여기 3 플러스짜리네요. Z는 3가짜리예요. 그렇게 되면은. 괜찮겠죠? 이렇게 주고받은 전자의 개수가 같다라는 것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해보면 막상 되면은 쉬워요. 막상 되면은 쉬운데 이거를 눈으로 보면은 까짓 거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막상 해보면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쉽냐면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메시인가요? 저도 메시는 알아요, 최소한. 메시가 공 뺏기면 지랄지랄합니다. 공 뺏겼다고. 하지만 메시가 뭐 일부러 뺏겼겠어요? 지는 그것도 못하면서, 그치?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어른들 골프 칠 때 골프 영상 보면서 아 저걸 저렇게 치냐 그러는데 자기도 못 쳐요, 그쵸?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거 눈으로 보면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해보면 어렵죠?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해보면 또 몸에 익으면 편해요, 그때부터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산화 환원에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통합과학이다 보니까는 그렇게 아주 어려운 것까지 내지는 않아요. 딱 요 정도 수준이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내는 고난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기네 학교가 이거보다 어렵게 낸다. 거길 왜 갔어? 딴 학교 가지 그럴 거에는, 그치? 그냥 운이 나쁜 거예요. 이거보다 어렵게 내면. 근데 그렇게 어렵게 낼 일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저랑 이제 오투로 넘어가 볼까요? 오투. 자, 오투책 없으신 분? 오투책 없으신 분 없나요? 출석은 이따 봅시다. 근데 숙제들은 할만했어? 숙제니? 에휴 진짜. 내가 맨날 얘기하는데 내가 숙제 검사 이제 열심히 할 거야. 내가 맨날 얘기하면서 숙제 검사 잘 안 해요 원래. 저도 알아요. 네, 숙제 좀 해요. 여러분들이 워낙 바빠서 숙제를 못했으려니 합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 178페이지로 갈까요? 178페이지. 이제 산과 염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아,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선배들은 교과 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산과 염기를 중학교 때 이미 배웠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예 중학교 때 산과 염기라는 소리를 아예 들어본 적이 없죠. 그렇죠? 아예 들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래서 니들이 왜 이렇게 모르지? 염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몰라? 그랬더니 배운 적이 없어요. 가만 보니까는. 그래갖고 아 그렇구나. 그래갖고 여러분들 그냥 아예 하나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중학생들이 예전에 배웠던 것부터 한번 다시 시작해 볼게요. 세상에는요 물질을 산성인 물질과 염기성인 물질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 물론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닌 물질들이 존재해요 분명히. 자, 근데 오늘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산과 염기예요. 염기. 그럼 세상의 물질 중에서 산성인 물질과 염기성인 물질 두 개만 비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학교 다닐 때 산화 환원하고 이 산과 염기가 되게 헷갈렸대요. 그리고 왜? 그랬더니 산화 환원에 산자 들어간대요. 맞죠? 그 다음에 산과 염기에서 또 산자 들어가죠. 거기서 말하는 산하고 여기서 말하는 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산화 환원에서는 전자를 주고받거나 혹은 산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산화되었다, 환원되었다라는 표현을 쓴 거고, 여기서는 이 산자가 산성을 띠느냐 혹은 여기서 염기성을 띠느냐 하는 어떤 물질의 뭐예요? 성질을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다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산과 염기, 자, 산성.
자, 산성에는 뭐가 성질이 있느냐? 혹은 염기성에는 무슨 성질이 있느냐? 그래갖고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뭐 물에 녹아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성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잘 모르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거기 보시면은요. 예제로 염산, 황산, 아세트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최대한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산에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에는 염산, 황산, 거기 나온 것처럼 아세트산 요 세 가지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산의 종류에는. 그런데 그냥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만 예를 들어놨어요. 여러분들 황산, 염산 두 개 하면 떠오르는 건 뭐죠? 무슨 염산 테러를 했다는 등, 황산 테러를 했다는 등, 누구 얼굴에 벗대는 등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거죠. 좀 잔인한 얘기죠.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막 저런 거 얼굴에 부으면 막 녹아내리고 막 그런 장면 머릿속에서 떠오르시죠? 맞아요. 그때 그 액체 맞아요. 자, 그래서 이 염산하고 황산, 자, 근데 아세트산은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신 사람도 있겠지만 아세트산은요. 여러분들 식초예요, 식초. 식초? 내가 먹는 식초? 아,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식초랑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식초, 무슨 뭐 2배 식초니 3배 식초니 양조 식초라고 배우는 거 있죠? 이거는 주로 곡물을 발효해서 만든 거고요. 이거 아세트산은 이제 화학적인 식초예요, 식초. 그래서 어디 보면 있냐면은 식자재 마트 같은 데 보면 빙초산이라는 거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 주 성분이에요, 얘네가. 그래서 이거 그럼 먹으면 무슨 맛 날까요? 아, 물론 물에다가 많이 희석해서 먹어야 돼요. 그냥 먹으면 큰일 나요. 식도 타요. 이거 시큼한 맛 나요. 신맛 나요. 신맛. 그래서 여러분들 왜 식초 먹으면 신맛 나잖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이렇게 새콤한 거 먹고 싶었고 저는 어렸을 때 집에 딱 천장을 열어보니까 식초가 있는 거야. 그날 저기 뭐지 그 냉면 먹었거든요. 냉면 좋아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그 시큼한 물이 먹고 싶어요. 그래갖고 물에다가 식초를 타면은 그 시큼한 맛이 너무 약한 거야. 그래서 숟가락에다 식초를 부어가지고요. 그거를 입에 넣었어요. 하지 마세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쵸? 정말 콧구멍에서 뿜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오래가요. 그 역한 맛이. 근데 일단 맛은 있죠. 그쵸? 식초가. 그러고 보니까 냉면은 겨울에 먹어야 맛있는데. 그쵸? 따끈한 만두에다가 따끈한 육수 해가지고 냉육수 해가지고 딱 먹으면 맛있는데. 냉면 먹으라고 본 지 오래됐다요. 자, 그럼 염산, 황산, 아세트산 얘네들은요 기본적으로 새콤한 맛이 나요. 거기 보시면은 공통적인 맛 신맛이 나고라고 되어 있죠. 신맛이 나요.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그런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먹지 마세요. 염산 먹으면 큰일 나요. 자, 그 다음에 물에 녹아 이온화함으로 물에 녹으면요 얘네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온화 된다는 소리가 염산은요 화학식 HCl이거든요. 여러분들 써 있는 거 한 번만 볼게요. 얘는 물에 녹으면요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나뉘어요. 즉 이게 이온화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물에 녹아 이온화함으로 수용액에는 전류가 흐른다. 즉 이온이 있으니까 전기가 통하고요. 얘는 자 물에 녹았을 때 무슨 이온을 내놓죠? H 플러스 수소 이온을 내놓죠. 황산도 그렇고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아세트산도 그렇고 다 공통적으로 뭘 내나요? H 플러스 이온을 내놓고 있죠. 그래서 거기 위에 보시면은 수소 이온 때문에 나타난다. 그래서 물에 녹았을 때 수소 이온을 내놔요. 공통적으로. 자, 그다음 이거 특성만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 하죠. 자, 그다음에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 기체를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만. 이거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들 앞에서 염산 수용액에 우리 앞에서 HCl 수용액에 이거 물에 녹으면은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나뉘는데 여기에다가 마그네슘이라든가 아연 집어넣었더니 무슨 기체 발생했죠? 수소 기체 발생하더라라고 해서 앞에서 배웠었어요. 그럼 이거는 산화환원 과정이 맞아요. 자, 그러면은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 기체를 발생합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자, 그 다음에 달걀 껍데기 거기 보시면은 탄산칼슘이라고 되어 있는데 달걀 껍데기 옆에다가요. 우리 좀 같이 좀 써볼래요? 달걀 껍데기에다가 거기다가 조개 껍데기, 달걀 껍데기, 대리석 많이들 예시로 나오는 건데 이게 다 같은 성분이에요. 탄산칼슘이에요. 주성분이.
자, 그래서 여기서 염산을 떨어뜨리면 기체가 발생하긴 해요. 근데 많이들 놓쳐요. 거기 밑줄 그어볼까요? 무슨 기체라고 되어 있죠? 이산화탄소 기체예요. 이건 수소 기체가 아닙니다. 이산화탄소 기체예요. 많이들 헷갈려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환되는 등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을 변화시키지 않는 데는 등 이거 지시약이라 그러는데요. 이 지시약의 색깔을 변화시키는데 이 지시약의 색깔은 저랑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이따 외웁시다. 이건 이따 외울 거고요. 외우긴 외워야 돼요. 외우긴 외워야 돼요. 자, 이렇게 된 게 산의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그러면 산의 공통적인 특징은 결국은 물에 녹이면 무온 이온이 발생한다. 수소 양이온이 발생한다. 그리고 플러스 음이온이 있죠. 자, 여기서는 염산에 Cl-가 붙어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음이온이 산 종류마다 다르게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인 거는 양이온을 보고 수소 양이온이 있으니까 공통적으로 산의 특징을 나타낸다 하시면 되는 거고, 음이온 보고는 이게 무슨 산이다 라는 거 구분하시면 된다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네. 저 시기가 좀 빠르네. 잠깐만. 에이, 4분 남았네. 그쵸? 그랬더니 얼굴색이 변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저거 누가 빨리 해놨어, 저것도. 내가 전에 한번 다시 뒤로 맞춰놨는데, 저 시계. 예전에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예전에는 저거 한 10분 정도 빠르게 해놓더만. 그래갖고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고 이제 나왔어. 근데 조용해, 밖에가. 그래갖고 뭐지? 그래도 다시 봤는데, 시계를 봤는데 10분이 빠르더라고요. 그래갖고 다시 들어왔더니 뭐 이미 끝낸 걸 뭐 다시 또 하냐는 등,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등, 그러더라고요. 그래, 쉬기로 한 거 쉬어야겠죠? 그쵸? 그럼 우리 거국적으로 10분만 딱 쉬었다 할까요? 10분만 쉬었다 하죠.